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묶고 더블로 가, 이더리움 묶고 더블로 가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후원부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따른 트렌드 기반에 있는 내용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항상 광고를 끝까지 다 봐주셔야지 채널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 악재로 작용했던 거 이야기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GBTC의 순 유출량은 역대 적은 유출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 달이 넘어갔죠. 그래서 나올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기반에 있는 순 유출량이 늘어나는 곡선은 전체에 있는 나스닥에 있는 동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동향과 거의 추정하기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걱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현 시점에 있어서 나스닥의 동향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셀시우스의 이제 채권자들의 2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분배가 신경을 쓰인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 비트코인 2만 개와 이더리움 30만 개인데 이더리움에게는 좀 영향을 받았고 가격이 많이 못 올랐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채권자들이 비트코인 2만 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던질까요? 아니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던질까요? 아니죠. 이더리움 30만 개 물론 상원 절차한다라고 던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물량이 다 나온다고 해도 요 시기 때를 놓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내용도 약간의 우리가 좀 거슬렸죠. 비트코인 반감기 때 채굴 회사들이 신채굴기를 구입하고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코인을 던질 것이다 라는 걱정이 더 많이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굳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신채굴기를 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던졌지만 지금은 새로운 수익 구조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오디널스와 인스크립션에 따른 인센티브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물론 기존에 던질 수 있는 물량 대비보다는 최소한 30% 정도는 덜 던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대비 물량은 좀 적게 나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묻지마 더블로 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000개를 추가 매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편단가가 31,544달러 정도고 이제 19만 3천 개로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벌써 수익만 6조 원을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누구나 다 접근하고 누구나 부자들이 살려고 했던 거 동일한 포지션으로 갔더니 여기서 깨달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자산이 또 생기고 또 생길 때 같은 포지션으로 가야지만 괜찮다. 어디 뭐 짤짤한 알트코인 사는 바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도 이번에 26일 기준점으로 1600만 달러 정도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아크 쪽에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가든지 아니면 테슬라 쪽으로 돈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마운트콕스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좀 보아야 되는 게 이 물량도 지금에 있는 ETF의 순유입량 추이를 본다고 하면 굳이 신경 쓸 필요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분위기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유입량이 계속해서 이 정도 평균 추이만 보여준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도 어떻게 보면 블랙록이 지금 제꼈고 이 시점에서 이 블랙록에 있는 순유입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만 않는다고 하면 전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마운트콕스에 있는 이 여기에서도 채권자들이 서둘러 매도할 생각은 제가 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과연 많이 팔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 본격 유입 아직 고점이 멀었다라고 해서 온체인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데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직은 유입이 본격적이지 않는다.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막 한 달 갓 넘었는데 말이죠. 금 ETF처럼 유입량이 맥스로 가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블랙록의 최소 ETF 운용 규모가 지금 120조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못해도 이 한 ETF당 500조 원씩은 쌓여야 그때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는다라는 결과 추이를 좀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UTSO 생존기간 분포 지표를 보게 되면 신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포모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로 분석 유튜버 케빈 스벤슨 보면 되게 투자 잘할 것처럼 좀 보이죠. 이분이 아직은 기술적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현 시점이 베이스 3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져 있다. 그래서 9만 달러까지 제시를 했던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ETF의 수익률이 이렇게 기깔나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상위 ETF의 총 수익률 순위표를 본다고 해도 1위권부터 10위권 때까지 ETF, 암호화폐 ETF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ETF가 제일 강합니다. 이걸로 인기도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표는 누구보다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도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5월 23일 정도에 이제 결정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덴콩 업그레이드도 있고 NFT 거래량 증가 추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받으려고 하는 시리즈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기대작들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펀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래소 펀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런치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기도는 식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려적인 거 50% 확률은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50대 5는 그냥 둘 중 하나는 되겠지 잖아요. 50%는 아예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60%부터가 좀 될 만하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홀짝 정도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바이누 쪽에서도 그레스케일 현무 ETF 상승 청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웃긴 게 이더가 되어야 나머지 알트가 된다라는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XRP 이야기를 또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이더가 돼야 XRP도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 주말 사이에 5억 달러 정도에 있는 이더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고래 움직임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글을 또 써서 3대 3대 3에서 3분의 1로 산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10%가 남기 때문에 그 10% 이번에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강세 장애 기간에 순 감소세 지속 전망 추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구간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소각되는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스터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조종량도 적을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비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가 지금 요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요렇게 보인다고 했죠.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위치가 첫 ETF 시작 지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기간적인 추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시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빗숏이냐 하다가 숏만 치려고 하다가 돈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포지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간 횡보 구간대가 나올 때 추이에 마다 이런 횡보 구간 또는 조정이 나올 때 겁먹지 마시고, 왜냐 어차피 제가 커밋했다가 글을 남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팔 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리딩이 아니고 공유이기 때문에 그 시점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점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하는 게, 강세장에 돌입을 했었을 때도, 자, 그 전에 강세장 때도 어땠냐면 정고를 항상 돌파를 하고 더 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아직도 손이 안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코인 시장에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불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소액 정도는 타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머문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구간을 돌파를 언젠가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한국장에 프리미엄이 껴져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할까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보도록 한다라고 하면요, 찍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줄여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미 돌파하고 좀 더 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중간 지점 정도는 왔구나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보다 좀 덜 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이 과거에는 우리들끼리에 있는 이렇게 소꿉장난이었다고 하면 지금 ETF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숏을 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숏을 칠 거라고 하면 좀 짧게 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 열풍의 이유는,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 수단이다. 저의 세후 월급은 2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코인의 마지막 사다리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0년도 이후 대비부터 보게 되면, 자, 투자 방식이 시간 투자, 미래 투자가 1, 2순위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영꿀 투자가 있고요. 몰빵 투자가 있습니다. 몰빵 투자가 점차 내려가더니 23년도에 몰빵 투자가 다시 늘어났고요. 그렇죠? 영꿀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꿀 투자가 20년도 때, 21년도 때 가장 핫했죠. 영꿀 투자 이때 가장 핫했으니까 코인도. 그 다음에 영꿀 투자 23년도 때 위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꿀 투자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23년도 12월 달까지 내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영꿀은 부동산 대출 금리, 그러니까 영꿀은 부동산이구나라는 내용이고, 몰빵은 주식 부분이 또 컸고 코인 부분도 좀 컸다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금융 상품별 10만 건당 언급추이에 있는 소셜에서 언급된 트렌드 기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 달러 기반이 있는데, 재미난 점은 부동산 하락일 때 코인이 좀 더 핫했다더라. 그래서 투자 연간 언급 순위를 보았더니 주식, 부동산, 달러, 코인, 채권이 가장 강했고, 코인에 있는 순위가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코인 언급치 비교에서도 재미난 게 반비례 한다라는 게, 왜 반비례 하는지까지는 저도 결과를 도출을 못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18년도 때, 21년도 때를 보게 되면 이게 파란색 선이 부동산이고요. 흰색 선이 코인인데, 코인이 좋았고 부동산 박살났고, 부동산 안 좋았고 코인이 좋았던 때 되게 역순으로 가는 형상이 있었다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부동산은 누가 주력 구매자죠? 예, 국내에 있는 한국인밖에 구매를 안 하죠. 네, 그리고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코인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만 한국에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많지만,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뭐 다 합친다고 하면 여전히 외국 쪽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투하지 말라는 게 뭐가 너무하냐? 다시는 이런 투자 기회에 안 온다.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중요하다. 네. 이 말도 맞는 얘기이지만 깊이 반성합니다. 공부하는 거 없이 비투 반성합니다. 진짜 공부 안 하면 알트는 진짜 작살이 난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간단하게 시간 관계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락업에서 쓰는 물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그게 재무적으로 다 공개를 안 해준다니까요. 백날 이야기 해봐야 이 팀 분배량 말고 여기서도 생태계 커뮤니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물량이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안 된다니까. 뭘 믿고 하는 거야?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프로젝트 진행률이 얼마만큼 잘 나아가고 있고 계속 이행이 되어가고 있고 이게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법적인 테두리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면 주식처럼 왜 재무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투자자 너희들이 진짜 뭐 법인 차량이나 네 회사 돈 갖다가 호텔에서 초호화 호텔, 초호화 차량, 이런 초호화 여행 우리 돈 갖다가 갖다 쳐 쓰는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코인에서 알라베나 리서치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뽀글이 형이. 그때도 호텔 지돈 갖다 했나요? 뭐 차량 지돈 갖다 했나요? 땅 구매 지돈 갖다 했나요? 안 했잖아요. 다 우리 돈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이 왜 위험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현물 요 정도이고 여기에서 욕심 범주가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다음에 엄마가 비트코인 투자해요 라고 해서 보면 전체 연령대가 21년도 22년도 때 시즌별로 40대 50대 구간이 제일 많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내용을 준비를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대부분 피해 규모도 이 구간에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도 여전히 40대 50대 60대 구간이 제일 피해율이 높았다. 어떤 피해율이 높았냐? 보유자 피해율도 있겠지만 사기 피해율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는 뭐 자기가 자기 그릇만큼 먹고 자기가 하는 만큼 먹고 운도 좀 따라 주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삼박자 중에서 하나라도 좀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좋은 장에서도 제가 전반부 때는 좋은 이야기 하다가 후반부 때 왜 이렇게 뭐 좀 잡치는 소리를 하냐라고 하지만 항상 투자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냉철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돈이 걸렸고 여러분들 운명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진짜 제일 좋은 유튜버고 그냥 막 가자 해서 레퍼럴만 쳐 먹으려고 하는 새끼들하고 분명하게 좀 갈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뭐 소신껏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 안에서도 쓰레기 새끼와 그렇지 않은 사람 진짜 내 사람을 좀 위한다. 그리고 내 친구 같은 유튜브의 친구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돈을 벌었다고 하면 파는 것도 중요하죠. 네, 파는 것도 진짜 신중하게 잘 팔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